안녕하세요. 저는 23년간의 허무한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은 50대 중국어 학원 원장입니다. 23년은 아주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째로 기만당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어처구니가 없고 분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 잊고 살자 하면서도 그게 마음처럼 쉬운 일은 아니네요. 제가 허무하다고 했던 그 지난 23년은 저의 결혼 생활입니다. 착하고 다정하고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고 나름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마지막은 참으로 너저분하고 더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어 전공을 했고 학교 졸업 후 5년 정도 중국에서 생활도 했습니다. 그 후 돌아와서 중국어 학원에서 강사 일을 시작했어요. 딱히 남자친구도 없이 일만 하며 살던 도중 고등학교 동창이던 한 친구에게서 남자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고 집하고 학원만 다니지 말고 남자도 좀 만나라면서 자기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더군요.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팅을 나가서 만나게 되었는데 소개팅에 나온 남자는 착하고 다정한 성격의 남자였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즐거웠죠. 그런데 만나면서도 문득문득 그 남자의 얼굴에는 좀 슬픈 빛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생각했다가 나중에 친구에게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 남자가 5년이나 연애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남자네 어머님 반대로 결혼 못하고 헤어졌다. 1년이 지나도 마음을 못 잡고 힘들어하길래 나를 소개해 준 거다라고요. 그 남자는 저를 만나기 바로 직전 결혼까지 하려 했던 여자가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제 입장에선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전 여자친구를 못 잊는 사람이라 생각하니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에게 들었더니 결혼하려다가 못한 전 여친이 있다고 들었다. 아직도 그 전 여친을 못 잊는 것 같은데 나도 그런 사람은 부담스럽다. 그만 만나자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니라고 전 여친은 이제 다 정리를 했답니다. 저한테만 집중했어야 하는데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전 여친은 깨끗이 잊었다는 말을 믿고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 이야기도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네 어머님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저를 반가워하시고 마음에 드는 눈치셨어요. 미룰 거 뭐 있느냐 얼른 결혼하라고 하셨고 저희는 일사천리로 준비 끝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반년도 안 돼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다 너무 좋아하셨죠. 그런데요, 초기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번 유산되고 나면 그 후엔 아이가 더 잘 들어서기도 한다니까 기다려 보자고 하셨죠. 그런데 그 후에 곧바로 생긴 아이가 또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하고 신경 썼음에도 유산이 된 거죠. 어머님은 저보고 왜 아이를 가졌는데 조심 안 하고 자꾸 아이를 흘려 보내느냐 뭐라고 하셨는데 저는 억울했습니다. 집과 학원만 오다녔고 최대한 집에서 안정을 취하려고 했어요. 약속도 거의 안 잡고요. 아이가 2번이나 연속해서 유산되니 저도 너무 걱정되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한 번 더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었고 습관성 유산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자궁이 약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또 아이를 가져도 유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나름 병원 치료도 받고 생활 속 관리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힘들게 얻은 4번째 아이마저도 유산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래도 시도를 해보라고 닥달하셨지만 잦은 유산으로 제 몸도 너무 축나고
그 상실감과 아픔을 또 겪고 싶지 않았어요. 4번이면 족하다고 생각했고 내 팔자에 아이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아이를 가져도 자궁 문제로 또 유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꾸 아이를 가진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었죠. 게다가 그맘때 저도 너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졌고 사소한 일로 남편과 다투는 일도 많았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아이를 안 가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나는 아이를 갖기 힘든 몸이니 자식이 필요하면 이혼을 해주겠다. 우리는 결혼 기간도 길지 않고 자식도 없으니 새 출발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원한다면 이혼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배려 같았어요. 남편도 어머님도 자식을 원할 텐데 저는 아이를 임신하기 힘든 몸이었으니까요. 저의 제안에 어머님은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손주가 중요하신 분이었기에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죠.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죽어도 저랑 못 헤어지겠답니다. 그맘때 남편과 다투는 일도 많고 냉전일 때도 많아서 남편도 어머님처럼 알겠다고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애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왜 이혼하느냐며 저랑 못 헤어진대요. 저는 남편에게 몇 번이나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나중 돼서 후회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결정하라고요. 남편은 후회 안 하고 저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맙고 감동도 받았죠.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이토록 크구나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아이 없이 살기로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은 완강하게 저희가 이혼을 했으면 하셨고 그 일로 남편과도 많이 부딪히셨습니다. 남편은 어쨌든 우리 부부의 일이니 엄마는 간섭하지 마시라고 했죠. 아들이 완강하게 나오니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셨어요. 아이도 못 가지는데 왜 내 아들하고 결혼했느냐며 저를 책망하셨죠. 또 손주를 꼭 보고 싶은데 네가 양심이 있으면 내 아들하고 이혼을 하라고 강요하시기도 했고요. 어머님이 이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고 어머님에게 강력하게 말했어요. 우리 부부 사이의 일에 자꾸 관여하면 어머님을 안 보고 살겠다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랑 어머님 사이도 많이 틀어졌고 저는 어머님과 상당히 껄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니면 제가 시댁에 가는 일은 최소한으로 했어요. 대신 남편은 자주 오다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한테도 시댁에 자주 갈 것을 강요하진 않았죠. 어쨌든 남편과 제가 많은 대화 끝에 결정한 일이긴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남편에게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기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예뻐하고 행복했을까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 동안 더 남편에게 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기간 동안 3번의 사업 실패를 겪었는데요. 저는 그 사업 실패에 대해서 전혀 따지고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국어 학원을 열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 학원이 안정적으로 잘 된 것도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늘 남아있던 미안함 때문에라도 남편을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사업을 3번이나 실패하면 이혼 얘기가 당연히 나올 정도겠지만 저는 그런 것도 다 이해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남편의 사업 자금은 초기에는 어머님이 도와주셨고 마지막 사업은 제가 사업 자금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다행히 마지막 사업은 나쁘지 않게 잘 운영이 되었고요. 어쨌든 남편과 저는 아이 없이 23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아이는 없느냐라는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의리를 지켜준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결혼 생활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잘 살아왔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남편은 어머님에게 들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자고 하니 남편이 그럴 필요 없다고 집에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 반찬 그릇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갔다 오면 반찬을 자주 들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종이 가방에 어머님 반찬 그릇을 담아서 식탁 위에 올려두었죠. 그런데 남편이 나가고 나서 보니 식탁 위 종이 가방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안 들고 간 것이죠. 어머님은 반찬 그릇을 안 돌려주면 뭐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서둘러 종이 가방을 챙겨서 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주차장으로 간 듯했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중이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따라잡고 지하로 내려갔는데 마침 남편이 차를 타지 않고 차 옆에서 짐을 실으면서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는데 남편의 통화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들, 아빠 지금 간다.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뭐 해놨어? 그래, 알았다. 일단 지금 출발한다. 라고 했거든요. 아들, 저는 너무 황당한 기분을 느끼며 걸음을 멈췄죠. 아들이라뇨. 남편에게 아들이 어디 있나요? 너무 이상했고 저는 기둥 뒤에 몸을 살짝 숨겼습니다. 남편은 통화를 끝내고는 차에 올라탔고 출발을 했어요.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멍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분명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늦게 남편이 왔고 저는 어머님 안부를 물었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어머님 안부에 대해서 얘기했고 뭐로 식사를 했는지도 얘기하더라고요. 반찬통 안 들고 갔는데 어머님이 뭐라고 안 하시더냐 물어보니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다음에 들고 오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태연하게 대답을 했기에 오히려 혼란스럽더라고요. 아까 그 통화가 뭔지 대놓고 물어볼까 하다가 일단 입을 닫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잠든 사이에 몰래 내려와 남편의 블랙박스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시댁에 간 게 아니었어요. 블랙박스로 보니 30분가량 걸리는 어느 동네의 빌라 앞에 차를 멈추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모르는 동네에 모르는 빌라였고요. 남편은 익숙한 듯 차를 대고는 내려서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는 계속 주차 모드였고 해가 지고 나서야 나오더니 다시 차에 올라타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한마디로 시댁 간다고 해놓고 그 집에 하루 종일 있었던 겁니다. 머리에 망치를 맞은 듯 어이가 없었고 심장이 마구 뛰더군요. 남편이 저 몰래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바람을 피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아들이라는 단어는 뭘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추측은 남편이 만나는 상간녀가 애딸린 이혼녀고 그의 자식을 두고 남편이 아들이라고 부르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남의 자식에게 아들이라는 소리를 하고 싶을 정도로 아이가 필요했던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가 나면서도 서글프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은 확실했기에 좀 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의 폰을 뒤져보고 싶었으나 남편은 너무 철저하게 폰을 지니고 다녀서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음 주말 남편은 또 시댁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데 저번 주에 갔다 왔다고 해놓고 또 간다는 겁니다. 왜 가냐고 하니 어머님 지인분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데려다 줘야 된답니다. 저도 알겠다고 하면서도 속으론 또 그 여자 집에 가려나 보다 싶었죠. 어이없으면서도 한편으론 이게 기회구나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 티도 안 내고 있다가 남편이 나가는 걸 보자마자 모자 쓰고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하마터면 남편 차를 놓칠 뻔했지만 다행히 남편도 막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재빠르게 남편 차를 따라갔습니다. 가는 동안 현장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는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런데 남편이 향하는 곳은 그때 그 빌라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시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시댁에 가는 건가 싶었죠. 남편 차는 시댁 주택 앞으로 갔고 저는 멀찌감치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머님이 집에서 나와 남편 차에 올라타시더라고요. 결혼식 데려다 드리는 게 맞나 보다 싶으면서도 혹시나 싶어 남편을 더 미행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머님까지 태우고 향한 곳은 결혼식장이 아니라 또다시 그 빌라였습니다. 너무 황당했죠. 상간녀 집에 어머님을 데리고 간다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죠. 어쨌든 조심히 따라붙었는데 그 빌라 앞에는 어떤 여자와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남자의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둘은 남편의 차에 올라타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저 여자구나. 남편이 저 여자를 만나고 있는구나. 그런데 도대체 어머님은 뭘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제 예상보다 더 충격적인 대화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 집에 들러 여자와 남자애를 태웠을 때의 대화 내용은 이랬죠. 어서 타.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냐, 진우도 왔어? 서진우, 할머니랑 아빠한테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오냐, 그래. 진우가 살이 빠진 것 같다.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무슨 다이어트? 얘가 뺄 데가 어딨다고. 이제 대학생 될 건데 너무 퉁퉁하잖아요. 밀가루 좀 줄이고 운동 좀 하라 그랬어요. 맨날 핸드폰만 보고 너무 게을러가지고. 요새 애들 다 그렇다. 그나저나 이제 대학생 될 거라서 설레겠네, 우리 손주. 야, 서진우, 폰 그만 못 봐? 할머니 물으시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네. 뭐 먹고 싶어, 우리 진우? 아무거나요. 한우 먹고 싶다며. 네. 가서 많이 먹어라. 그래, 많이 먹어라. 할미가 사줄 테니. 이제 대학 가는데 뭐 갖고 싶은 건 없어? 차 사주세요. 차? 아, 얘가 정말. 아, 왜? 버스 타고 가기에는 너무 멀단 말이야. 그러게, 공부 좀 잘해서 가까운 데 가지 그랬어. 아, 진짜. 차 필요하면 사줘야지. 너 면허 있니? 따면 되죠. 그래. 일단 그건 천천히 얘기해보자. 우리 손자 오늘은 고기 많이 먹고 살이 쪽 빠졌어.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순간 내가 뭘 듣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 대화는 너무나도 평범한 가족의 대화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부부, 손주 이렇게 구성된 평범한 어느 가족의 대화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집의 며느리이자 남편의 아내는 저잖아요. 저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와 남자애를 며느리 취급, 아내 취급, 손주 취급을 하고 있는데 황당하다는 말로 부족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편이 애딸린 이혼녀랑 바람피워서 그 여자 아들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것까진 그렇다 쳐도 왜 어머님이 생판 남애 보고 할머니 손주 거리시나요? 그럼 결국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남자애는 남편의 자식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충격에 충격을 받았죠. 대화로 유추해보면 그 남자애는 이제 대학생이 되는 나이인데 그럼 그 오랜 기간 동안 남편과 저 여자가 바람을 피고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거고 어머님도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 이토록 충격적인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극심한 분노가 느껴졌고 그토록 오랫동안 기만당했다는 게 끔찍했습니다. 남편에게 당장 따지려다가 일단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고민 끝에 저는 그 빌라 앞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구장창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도 내가 뭘 하나 싶은데 그래도 그냥 주구장창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아들도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 허탕을 치고 돌아왔고 다음 날 또 그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볼 때까지 찾아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주구장창 기다리는데 해가 졌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그 아들이라는 애가 폰을 보면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빌라 안으로 들어갔는데 잠시 후 2층의 한 집에서 불이 탁 켜지는 겁니다. 아, 저 집이구나. 알겠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그 집을 그냥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여자와 그 아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집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그 남자애가 문을 열더라고요. 누구세요?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빤히 봤습니다. 얘가 남편 아들이라고? 너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안 하니 그 남자애는 누구냐고 재차 물었고 그 뒤로 그 여자가 누구시냐며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보더니 단박에 누군지 알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의 존재를 몰랐는데 그 여자는 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들짝 놀라는 걸 보고 제가 물었죠. 내가 누군지를 아나 보네요? 엄마, 이 아줌마 누구야? 그 여자는 당혹스러워하더니 자기 아들 보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저기 여기 말고 나가서 얘기하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 옆쪽으로 가면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 있으면 옷 갈아입고 바로 가겠다고 했죠. 그 여자는 마치 이런 일이 올 줄 예상이라도 한 듯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제 등 뒤에서 그 남자애가 누군데 하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가 말한 카페에서 기다렸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그 여자와 어떤 대화를 하든 녹음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폰에서 녹음 기능을 켰고 안 보이게 가방 안에 살짝 넣어두었습니다. 잠시 후 가디건 하나를 걸친 그 여자가 왔고 제 앞에 앉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가 앉자마자 물었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같네요.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보세요. 다 알고 왔고 증거도 있고 또 내가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하니 잡아뗄 것도 없겠네요. 그 여자는 한숨을 쉬며 미안하다고만 얘기했습니다. 그쪽한테는 미안합니다. 남편하고는 오래된 건가요? 그리고 가만히 그 여자를 보는데 이상하게 그 여자 얼굴이 묘하게 낯이 익은 겁니다. 억지로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 문득 아주 오래전 봤던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의 서랍에 있었던 전 여자친구의 사진이요. 남편이 버리지 못했던 그 한 장의 사진을 말이죠. 아, 그 여자구나.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심종태랑 예전에 만났던 사이죠. 그 말에 그 여자도 좀 놀라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사진이 기억나요. 얼굴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이미지가 이랬던 것 같아요. 전 여자친구 맞죠? 그 말에 그 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차피 다 알고 왔으니 어디 얘기나 해보세요. 여기서 당신 머리채 잡고 물 뿌리는 그런 짓은 안 할 테니. 그렇게 그 여자는 입을 열었고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대로 그 여잔 남편의 전 여친이 맞고 어머님의 반대로 결혼 못하고 헤어졌었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제가 결혼한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고 몰래 저희 결혼식도 왔었다더군요. 그렇게 저희 남편을 가슴속에 묻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렇게 다시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와이프가 아이를 가지기 힘든 몸이라는 얘기를 했대요. 제 남편이란 작자는 아내의 치부를 지 전 여친한테 떠들어댄 거죠. 어쨌든 고민 상담 겸 그때부터 만났다는데 고민 상담 같은 소리 안에 쌍욕을 하고 싶은 걸 꾹 참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다가 눈이 맞았고 하룻밤 실수로 아이가 생겼답니다. 그게 아까 그 남자애라는 거예요. 처음엔 지우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안 어머님이 전화가 왔답니다. 지우지 말고 낳으라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요. 그맘때 제가 아이를 안 낳기로 결정하고 어머님과 사이가 안 좋을 때였는데 다른 데서 손주가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머님 입장에선 잘됐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여자는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웠고 약속대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답니다. 더불어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 집을 드나들었고 어머님까지도 한 번씩 오셨다네요. 그렇게 살아온 게 20년 가까이 된 거였고 남편의 아들이라는 그 남자애는 성인이 된 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결혼 생활이 통째로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남편과 어머님은 철저히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믿었는데 사실은 이토록 징그러울이 많지 철저하게 나를 속였다니 몸이 떨리고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심장이 너무 뛰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한참을 화장실에서 앉아 있었는데 참담하다는 말로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진정을 시키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데 그 얼굴이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죠. 저는 상간소송 걸 거다. 그리고 이혼해 줄 테니 데리고 살아라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이혼하실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미친 여잔가 싶더라고요. 당신 같으면 이런 일 겪고도 그 남자를 데리고 살겠느냐며 내가 빠져줄 테니 데리고 살라고 했습니다. 대신 위자료는 똑바로 물라고 했죠. 그렇게 힘 빠진 다리로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 여자한테서 전화를 받았는지 집에 가는 길 남편에게서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남편 얼굴을 보면 살인 충동이 일 것 같아서 집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학원으로 갔습니다. 폰도 꺼버리고요. 그리고 다음날 집으로 갔는데 남편이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대요.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이혼하겠답니다. 지가 이제 그 여자랑 아들이랑 살고 싶은 거면서 그게 어떻게 저를 위한 거겠나요? 저는 뻔뻔한 남편의 뺨을 3번이나 갈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는 미안하게 됐다며 근데 너네 가정생활도 더 이상 유지되긴 힘들지 않겠냐며 이혼해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한테 참 뻔뻔하시다고 손주가 그렇게 중요하셨느냐고 아들 바람피는 거 옆에서 부추기고 참 잘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어머님은 네가 애를 못 낳는다고 했을 때 물러나 줬어야 됐다며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혼하겠다는데 어머님 아들이 저를 붙잡지 않았냐고 그래놓고 뒷구멍으로 여자랑 놀아나고 애까지 만들지 않았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어머님은 그래 다 알겠고 자기 탓이니까 그만 이혼하랍니다. 저는 어머님에게 한 번만 더 이혼 소리 하시라고 어머님이 이혼 소리 자꾸 하시면 더 해주기 싫으니 가만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정 떨어져서 남편하고 더 살고 싶지도 않은데 옆에서 이혼 얘기하니까 오히려 해주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괘씸하다고 이혼 안 해주고 버티기엔 제 마음이 너무 괴롭고 지쳤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해주겠다. 그리고 너랑 그 여자 상대로 상간소송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위자료 소송은 알겠는데 저희 집에 관한 재산 분할은 해줘야 된다 이 지랄을 떨더라고요. 남편은 연달아 사업 실패를 했기에 살고 있는 집은 제 명의였고 제 돈이었거든요. 저를 20년이나 속인 주제에 재산 분할까지 당당히 요구하는데 와, 내가 여태까지 같이 산 사람이 누구였을까 싶더라고요. 사람의 진면목은 그 사람과 끝을 낼 때 진정으로 나온다고 하던데 이혼 얘기가 막상 오가면서 남편의 진면목을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정하고 젠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혼 얘기가 오가니 자기 몫을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이혼 안 해도 된다. 자기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고 오히려 제가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게다가 상간소송도 걸고 어머님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도 걸었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최대한 방어를 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증거를 변호사에게 주기 위해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다시 들어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던 음성들, 그리고 그 여자와 카페에서 만났을 때 제가 몰래 녹취한 녹음도요. 그렇게 증거 제출 전에 다시 한번 들어보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와 제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 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여자는 제가 없는 틈에 누군가와 통화를 했더라고요. 사실 그 여자랑 대화 도중에도 자꾸 그 여자의 핸드폰이 울리긴 했습니다. 저는 설마 남편인가 싶었는데 그 여자는 받지 않고 계속 거절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화장실에 간 틈에 통화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상대는 제 남편이 아니고 제 3의 인물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러 번 다시 들을 정도였죠. 그리고 나서 알겠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도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헛짓거리를 했는지요. 어쨌든 저는 수집한 증거들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위자료 소송은 제 승소가 확실했는데 재산 분할이 관건이었죠. 저는 남편의 잦은 사업 실패로 실질적인 가게 운영은 내가 전담했고 또 마지막 사업의 사업 자금 역시 내가 많이 보태줬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혼인 파탄이 되는 데다 남편의 재산 기여 역시도 크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했죠.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제가 보태준 사업 자금도 있고 여러 사안들로 인해서 다행히 재산 분할은 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반면 상간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최고 금액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외도 기간이 몹시 길고 그 사이에 자식이 있다는 점, 시어머니까지 외도에 동조를 했고 그로 인해 혼인 파탄이 된 점으로 위자료 최고 금액이 나온 것이었죠. 저는 남편, 그 상간녀, 어머님에게 위자료를 두둑히 받고 제 재산은 지키면서 이혼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에게 그토록 긴 시간 속임을 당했다는 게 분통 터지지만 그나마 재판에선 완벽하게 이겨서 덜 억울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이혼 과정이 다 끝이 나고 저희 집에 남아있던 남편 짐을 모조리 싸서 들고 가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큰 물건은 다 빼갔는데 자잘하게 남아있는 게 있었고 그걸 제가 일일이 버리고 처분하기도 싫더라고요. 남편은 알겠다고 집으로 가지러 왔죠. 그러면서 저한테 넌지시 위자료 조정 좀 해주면 안 되느냐, 너무 힘들다고 징징대는 겁니다. 남편은 본인 거, 어머님 거, 상간녀 것까지 다 내줘야 되다 보니 돈이 좀 모자라다면서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20년 넘게 남 속인 것도 모자라 위자료까지 깎아달라고 하다니 제정신이냐 그랬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긴 한데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이제 아들 대학 들어가서 등록금도 내줘야 되는데 자기 사정 좀 봐주면 안 되느냐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상간녀 아들까지 거론하다니 제정신이 아닌 듯 했죠. 그리고 한편으론 그 말을 하는 남편이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솔직히 위자료 안 주면 이자는 지금 순간에도 쌓이고 있고 내 손에 없어서 나는 그냥 기다리면 돼. 근데 그 아들이라는 애 등록금 내줘야 돼서 내 위자료 못 준다고 하니까 내가 한마디 해줄게. 당신하고 어머님 20년간 나를 속였지. 근데 당신하고 어머님도 똑같이 20년 동안 속임당한 거야. 그 여자랑 그 아들한테.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뭐라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20년 동안 남의 새끼 키워주고 있었던 게 아닌가 어디 한번 알아보라고. 남편은 그 말에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펄쩍 뛰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래? 그 여자 본인 입으로 말하던데 친아빠는 따로 있다는 거. 뭐? 저는 그때 따로 저장해 두었던 녹음본을 들려주었습니다. 카페에서 제가 화장실 갔을 때 그 여자가 누군가랑 했던 통화 내용이요. 그 통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 지금 누구 만나고 있으니까 나중에 통화해. 누구냐고? 종태 와이프. 들켰어.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고. 몰라. 한 번은 들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곤란한 게 이 일로 종태가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한테 같이 살자고 할까봐. 종태한테 등록금도 받아야 되고 차도 한 대 받아야 돼서 아직은 못 끝내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좀 와. 진우가 아빠랑 할 얘기가 좀 있다고 하니까 와서 얘기 좀 해. 라고 했거든요. 딱 들어도 저희 남편하고의 통화가 아니었습니다. 제3의 누군가와 통화를 한 건데 그 사람에게 아빠랑 할 얘기가 좀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했었어요. 그 남자애가 사실은 남편의 애가 아니구나 깨달았거든요. 녹음 내용을 들은 남편도 충격받은 얼굴이죠. 남편은 혼이 나간 얼굴로 서둘러 저희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마 그 여자에게 가는 모양이었죠.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로부터 뒷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렇게 뛰쳐나간 남편은 곧장 그 여자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추궁하고 그 진우라는 남자의 칫솔도 챙겨갔대요. 친자 검사를 해본다고요. 당연히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고꾸라지셨죠. 20년 동안 아들이자 손주라고 생각해서 경제적인 지원 다 해줬고 이제 이혼시켜서 정식으로 결혼시키려고 했던 모양인데 사실은 그 아들이 남편 아들이 아니고 애먼 남자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신데 그 사실을 알고 혼절하셨다고 했고 큰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다더군요. 남편도 분노로 그 여자네 집에 찾아갔고 그 집 여자 남자애와 몸싸움까지 벌였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 남자애가 남편을 밀었고 남편은 빌라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더라고요. 20년 동안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뒤로 챙기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친아들도 아닌데다 심지어 본인을 계단에서 떠밀리까지 한 거죠. 남편은 폭행죄로 그 남자를 고소하겠다고 했고 더불어 그 여자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냈던 경제적인 지원을 돌려받겠다 그거죠. 어머님은 그 일로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까지 오락가락 하신다더군요. 자기 손주도 아니었는데 손주라고 생각했고 20년 동안 속았다고 생각하니까요. 참 우습죠. 본인들도 20년 동안 저를 감쪽같이 속여왔으면서 자기들도 20년 동안 당했다 생각하니 거품 물고 나자빠지는 게요. 그 사람들을 지켜보며 저는 뻐꾸기가 떠올랐습니다. 남의 둥지에 자기 새끼를 놔두고 가서 키우게 만드는 탕란은 하는 뻐꾸기들. 그 여자는 남편과 어머님으로 하여금 20년간 탕란을 하게 했던 겁니다. 따로 애아빠가 있는데도 속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고 남편과 어머님을 속이고 그 애아빠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서로 속고 속이고. 저 역시도 남편과 어머님에게 철저한 배신을 당했지만 남편과 어머님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제 입장에선 정말 고소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죠. 남편은 그 여자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이고 당연히 그 여자 몫의 상간소송 위자료도 내줄 생각 없다고 했답니다. 남편과 어머님을 20년 동안 감쪽같이 속인 그 여자도 참 무서운 여자 같네요. 결국 덜미가 잡혀 그동안 누리던 것을 다 토해내야겠지만요. 제가 지난 결혼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억울한 건 지난 20년 동안 남편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졌던 거예요. 제 문제로 아이를 못 가진다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늘 미안했는데 사실 남편은 그동안 보란듯이 저를 속이고 두 집 살림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그 미안함이 가장 억울하고 분통 터지긴 합니다. 하지만 남편과 어머님도 그 여자에게 된통 당했고 똑같이 엄청난 배신을 당했으니 벌을 받은 셈이라서 그나마도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미안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 홀가분하기도 하네요. 남은 인생 제 마음을 더 보살피고 아껴가며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